자, 오늘 의문론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이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탈락 그리고 이제 축약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이제 첨가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은 첨가와 이제 반모음 첨가 이 두 가지가 수능 특강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합성어 그리고 파생어의 앞말이 자음으로 끝나고 그리고 뒷말이 모음 이나 반모음 제이로 시작할 때 니은이 그 사이에 첨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맨과 입이 만났지만 여기에 닙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고요. 솜과 이불이 만났는데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고요. 한여름 역시도 니은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축약하면서 이야기를 했듯이 표기에 반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무척이나 중요하다고 봤을 때 얘는 표기에는 반영되지 않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포인트는요. 전제 조건 첫 번째가 합성어 및 파생어, 즉 이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 형태소가 하나인 거를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가지가 합쳐진 거를 복합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복합어 두 가지 중에 전부 다 이제 어근과 어근이 만난 것을 합성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근과 접사가 만난 것을 파생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전제 조건은 뭐냐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가 합성어나 파생어일 때만, 즉 단어와 접사가 어근과 접사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티를 내기 위해서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솜과 이불이 원래는 다른 단어야. 한과 여름이 원래는 다른 형태소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괜찮을 거예요. 근데 이제 니은 첨가를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돈을 하는데 이거 말고도 이제 니은 첨가 이야기가 또 등장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첨가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경우인 거죠. 우리 길가 같은 게 발음을 하면 길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된소리 대기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도 첨가래요. 그 다음에 코 플러스 물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합쳐지면 콧물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갑자기 뭐가 생겨버려요? 여기 있는 시옷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역시 뭐라고 부릅니까? 이런 것도 역시 첨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는 이 우리가 순특강의 니은 첨가만으로는 수능에서 요구를 하는 이 첨가의 영역을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 나눠드린 개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가 이제 니은 첨가라는 개념이고 실제로 우리 수능 특강과 동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도 같이 봐야 된다. 사이소리 현상. 그러니까 즉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칙성을 얘기하기가 조금 어색하기 때문에 이 수특에서는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이제 의문의 규칙 파트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디 부분? 한글? 맞춤법 부분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빠진 걸로 보여요. 하지만 충분히 다 이제 줄어진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다 언급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이해하기 편하도록 조금 더 체계화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첨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가 이제 니은 첨가와 또 하나가 이제 사잇 소리 현상으로 구분 지어주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할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이제 환경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뭐와 뭐가 만나는 현상이냐면요. 자음과 모음이 만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예시로 드렸었던 한 플러스 여름 같은 경우 이 공간이 찢어졌을 때 앞은 뭐로 끝나고요? 자음으로 끝나고요. 뒤는 모음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빈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부분에. 그래서 깔끔하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니은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현상들을 보면 한 니은이 들어간 여름이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요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니은 첨가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이소리 현상은 무엇이냐? 이제 환경을 세 가지로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환경을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환경이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서 길 플러스 가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발음을 해보면 길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근데 얘는 누가 봐도 뭐처럼 보이지만 누가 봐도 된소리대기처럼 보이지만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얘를 된소리대기로 취급을 하지 않고 뭐로 봅니까? 첨가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 이 된소리대기의 환경을 기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우리 살짝만 뽑아볼까요? 살짝만. 우리 된소리대기 기억하시나요? 기본 원칙은 뭐였죠? 안울림 소리와 안울림 소리가 만나는 형상이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우리 국밥 이렇게 기역과 비읍이 만나서 얘가 된소리 되는 케이스였죠. 그래서 발음을 해보면 국밥이었죠. 근데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 이제 예외적인 아이들이 있었죠. 울림소리와 안울림소리가 만났을 때 예외적으로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을 잡습니다. 하나가 하나가 어감 니은 미음 플러스 된소리 되는 경우, 그죠? 그래서 안따가 되는 경우가 된소리 되기로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 한자어인 거, 한자가 이제 리을로 시작하고 또 한자가 오는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갈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인 경우. 이 경우 있죠. 그래서 할바 이렇게 했을 때 얘가 할바가 되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된소리 대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다면 여기에 있지 않은 것은 이 규정에 있지 않은 것은 된소리 대기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왔을 때 다시 여기로 돌아왔을 때 이 길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어간의 니은 미음인가요? 해당하지 않죠. 한자어인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길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이제 한자어인 거고 여기가 순 우리말인 거거든요. 물수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가 우리 순 우리말이고 여기가 이제 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형사형 전성어민가요? 라고 해도 얘도 이제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된소리대기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얘는 된소리대기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어떻게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냐면 길에다가 가와 사이에 시옷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 때문에 얘가 된소리대기가 된다라고 보는 경우가 맞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첨가에 의한 된소리대기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교로 가시면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일단은 학교 내신에서는 이렇게 된소리대기가 아니라 첨가로 본다가 이제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자음과 자음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비어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양상들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 공간이 있는 경우는 어떨까요? 라고 봤을 때 자, 모음과 자음이 만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가 코 플러스 대, 또 하나가 코 플러스 물, 이런 식으로 바뀌죠. 얘는 이제 더 중요한 게 얘가 이제 어떻게 쓰여요라고 하면 시옷이 들어간 콧대, 얘도 콧물로 됩니다. 그리고 얘의 발음 기호를 보면요, 자 원칙적으로는 콧대로 발음을 하고요. 하지만 모두 콧대도 허용을 해줍니다. 얘가 원칙이고요, 얘가 허용돼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콧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일단 첫 번째 눈에 보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이 시옷이 어떻게 되었다? 첨가되고 표기되었다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근데 이제 뭘 좀 알아주시면 좋으냐면, 이게 예전에 이 시옷은요, 사실 뒤쪽이 된소리대기가 난다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법적인 규칙, 원칙 혹은 이제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규칙적이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비규칙적이면 표기에 반영합니다. 요거를 좀 생각하시면 좋거든요, 요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국밥 같은 경우도 국밥이 되는 건 다 그런 거예요. 이 기업과 비읍이 만났을 때 얘가 된소리가 되는 건 거의 99.9%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규칙성이 있기 때문에 따로 표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거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써야 훨씬 더 이 국과 밥이라는 뜻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 발음 기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콧대 같은 경우도 코와 대가 만나서 발음을 하는데 얘가 코대로 발음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를 몰라요. 왜? 이게 규칙이 어긋나는 거거든. 규칙이 아니라 예외적인데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렇게 역사적으로. 나 그 이유를 모르니까 이 처음 보는 사람들도 이거를 뭐야? 이렇게 발음된다라는 걸 여기다 반영을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 이 시옷이 원래는 뭐였다? 뒤에 된소리가 발음이 되는 거예요 라는 것을 표기하기 위한 수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즉 얘는 뜻이 없는 거였어요. 발음 음가가 없는 아이였거든요. 뜻이나 음운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음가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굳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막상 이렇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이걸 어떻게 읽기 시작을 해요? 시옷을 디귿으로 만드는 것들을 계속 발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원칙으로 하되 이것도 뭘 해준다? 허용을 해준다라는 이런 규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이 콧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미음, 이 울림소리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시옷이 디귿으로 된 다음에 다시 이제 니은으로 되는 현상을 아예 이제 원칙적으로 묶어둔 케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역시도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첨가로 들어간다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바로 이제 모음과 모음이 만나는 현상이죠. 자, 예시 하나 볼까요? 그 유명한 나무 플러스 잎이에요. 자, 여기 공간 비어 있고요. 여기도 공간 비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나무 잎으로 쓰고요. 발음 구조 보면 나 묻 립 되고요. 하지만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니까 나 문 묻 립 되고요. 결국은 나 문 립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사이소리 현상의 세 번째 모음과 모음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옷이 표기가 됐다라는 거 첨가되고 표기가 됐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니은과 니은, 이제 또 다른 말로 니은과 니은이 덧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니은이 덧난다 라는 구조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 첨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이 시옷을 적혀있는 이 부분들 있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1번, 여기 있는 2번, 그리고 여기 있는 3번 있죠. 이 세 가지는요, 묶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 이 환경, 이 1번, 2번, 3번의 이 환경은 묶어서 사이시옷 표기의 환경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첨가이기는 하지만 시옷이 드러나요? 시옷이 표기에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세 가지 모음과 자음, 모음과 모음일 때 이 환경에서는 표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경들을 이해하시는 게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제 설명을 위해서 조금 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니은 사이소리 현상의 환경이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원래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환경. 아마 내신 때 한 번씩은 좀 보셨던 기억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뭐여야만 해요? 합성어야만 해요. 즉 이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 합성어도 되고 파생어도 다 괜찮거든요. 근데 얘는 무조건 어근 플러스 어근이어야 합니다. 즉 접사가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적어도 하나는 순우리말이어야 합니다. 즉 순우리말 플러스 순우리말, 그죠? 혹은 뭐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순우리말 혹은 한자, 이런 식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이드로 빠지면 뭐든 안 된다. 한자 플러스 한자는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이런 거 있거든요. 초 플러스 점. 발음에서 이제 초점이 되고, 우리가 아무리 발음을 해도 이제 초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시옷이 쓰고 발음이 그렇게 되는 걸로 보이지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읽으셔야 돼요? 초점으로 읽으셔야 돼요. 왜? 한자어와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옷도 이제 적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구경하고요. 근데 이제 내신에서는 또 뭐가 중요해요?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임? 예외가 있는 거임. 그래서 이제 6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개념도 보시면 이쪽으로 잡아드립니다. 여기 단, 곳간, 숫자, 횟간, 찻간, 퇴빵, 퇴간은 예외적으로 사이손을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관용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정착이 되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당연히 이제 수능에서는 어필을 해줄 거고요. 적어줄 거고. 하지만 이제 내신에서는 일단 없습니다. 내신에서 만약에 여기를 알려주시면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 6개는 암기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나요? 그래서 요 뼈대가 이제 첨가의 뼈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조금 더 읽어드리면, 여기 부분인 거거든요. 자, 여기 부분. 그래서 수특이 없는 얘기, 니은 소리가 더 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첫 번째, 니은 디귿 시읒 지읒이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 사이시옷이 올 때에는 이들을 자음만으로 된 소리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이시옷 디귿으로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보셨던 어디 지점이에요? 바로 아까 보셨던 이 파트였던 거죠. 요 파트. 여기 디귿. 이때 여기 올 때 이 파트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를 기본으로 하되, 보시나요? 내 플러스 가지만 사이시옷을 적어서 시옷을 쓰고, 이렇게 요거를 원칙으로 하되 니은 디귿을 발음하는 것도 허용해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 사이시옷 뒤에 니은 미음이 결합하는 경우, 이렇게 여기도 콧날, 코 플러스 날인 경우 시옷을 적지만 얘 때문에 발음을 하면 이제 니은으로 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이시옷 뒤에 이음이, 즉 모음이 오는 경우 있죠. 여기 깻잎, 깨 플러스 잎 같은 경우도 이제 모음과 모음으로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깻잎으로 적고
결과적으로는 깻잎 이렇게 바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수능 특강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환경에 해당하는 부분들에서 요 표를 그대로 암기를 해주시면은 만약에 이쪽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 읽지 않고도 당연히 이런 얘기구나 라고 넘어갈 수 있는 지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첨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반모음 첨가도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되게 요즘 트렌드로 잡혔는데 원래는 잘 나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 불과 몇 년 만에 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음으로 끝나는 형태도 뒤에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형태에서 올 때 반모음 제의가 첨가되는 현상입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죠. 이거 수능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반드시 보세요. 자, 피어가 발음을 하면 원래는 피어거든요. 이유가 없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발음하기도 해요? 피여 이렇게 발음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여를 부셔보면 뭐예요? 이 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 아이가 이렇게 쇽 하고 들어갔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되었다? 첨가되었다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랑은 좀 차이를 알아야 된다. 차이. 여러분들이 뭐랑 이제 많이 헷갈리시냐면 기어가 그죠? 겨로 발음되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는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겨를 부셔보면 어때요? 이 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래 원칙적으로는 뭐로 배워? 축약으로 배워요. 원래 이렇게 배워. 근데 요런 이야기들, 요런 반모음까지 이슈까지 생각을 한다면 여기 있는 이 이가 어떻게 바뀌었다? 요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로 본다? 교체라고 보기도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슈를 어디로 보는지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요 반모음 첨가와 요 반모음 교체의 영역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미지는 좀 갖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첨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첨가가 끝났으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자, 여러분들이 이걸 끝났을 때 어떤 식의 이야기가 돼야 되냐면요. 일단은 뭘 잡아야 돼요? 의문의 정의를 잡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뜻을 구별해주는 최소 단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들이 모여서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다? 의문의 변동이 나오는구나. 의문의 변동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이 의문의 변동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교체가 있고, 이 교체를 보니까 크게 첫 번째 뭐 배웠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교체.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그 다음에 비음화. 그 다음에 유음화. 그 다음에 구겸화. 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음끝의 정의도 있어야 되고, 제가 이거 하면서 환경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뭐 자음, 모음 이런 거 나와야 되고, 된소리 대기도 이제 원칙이 있었죠. 된소리 대기 아까 전에 했죠. 그리고 예외도 있었고요. 자, 비음화도 하나만 외우는 게 아니라 세 패턴 다 아셔야 되고요. 구겸화 같은 경우도 이제 디테일 확인하시는 게 엄청나게 중요했죠. 그리고 교체 다음에 이제 축약. 축약은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우리 히읗 아이 거센 소리. 자, 그 다음에 탈락 나와야 되고요. 탈락도 이제 자음 탈락. 자, 세 개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히읗 탈락, 리을 탈락, 시읒 탈락, 그래서 모음 탈락. 그래서 의 탈락, 그 다음에 동음 탈락. 이게 안 잡히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음권 단순화. 그죠? 앞으로 읽고 뒤로 읽는데 예외. 이렇게 잡혀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한 첨가. 그래서 니은 첨가 사이수 협진상. 아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
반복음 첨가. 이렇게 해서 요 양상들이 딱 끝났을 때 요게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 뼈대를 인지하고 요 디테일들을 다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법을 다 수월하게 넘길 수 있으실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게 문제만 많이 푼다고 느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 정보를 적용을 했는가를 확인을 하는 거지, 문제 보고 이거를 깨달았다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3월 계속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알겠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시간이 부족하게 될 겁니다. 네, 이 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요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법의 4분의 1, 한 4분의 1 정도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문론의 마지막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